건물이 좋아서 더 떨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멀리서 와주신 사용자 여러분도 계시고, 또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대가 없이 또 공유하기 위해서 발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항상 최선을 다해준 회사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한테 10분을 줬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비주얼 매핑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비주얼 매핑 시장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비주얼 매핑과 비주얼 띵킹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마 평생 그 차이를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건물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날마다 출퇴근을 분당 수소로로 합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오면은 항상 막혀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 항상 아침에 보게 됩니다. 전체를 보게 됩니다. 전체를 조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올라와 보니까 여기 이제 막혀 있지만은 내려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조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감과 조망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비주얼 매핑은 조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비주얼 띵킹은 조망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물론 우리가 띵크화이트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건물을 지으면서 올라가면서, 그죠? 조감화하면서 조망적 사고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집을 올리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조감과 조망을 반복적으로 같이 해나가는 과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두 개는 조감과 조망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조감적 사고와 조망적 사고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표와 일정이 명확한 프로젝트를 할 때나 아니면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냥 조감과 조망이 아니라 조감적 사고와 조망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변천사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 종이 나눠드리는데 보면 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사고와 필기가 언제부터 됐는가 찾아보니까 BC 300년부터 됐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빈치나 퇴계이황 선생의 성학십도 이런 선각자, 철학자들이 중요한 개념의 상관관계를 이 트리 구조로 이렇게 배치하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노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방법론으로서의 시각적 필기는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에벌린 우드라는 분께서 슬래시 맵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을 하게 됩니다. 에벌린 우드 여사는 호주 분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암기, 속독에
돼갑니다. 그래서 말년에 프레드 프라이어 세미나, 엄밀하게 하면 회사, 자기개발 관련된 교육을 하는 회사와 파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 설립에 관여를 하시고 이제 이걸 하셨는데, 이분이 장안한 슬래시 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밖에 내려다보면 아는 동네 골목이 어떻게 쫙 적어졌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마을에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다 길이 무슨 스트리트, 에비뉴, 레인, 서클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거기에 착안하신 것 같아요. 속독을 해야 되니까 속독하면서 필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서 이런 마을 지도처럼 이렇게 빠르게 사선을 그어가면서 핵심어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장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요 두 분이 계신데, 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인드맵 창시자가 누구죠? 토니 부잔이시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스승이기도 하신데, 토니 부잔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벨린 우드 여사가 슬래시 맵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이거를 전파를 하실 때 6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토니 부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매핑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코넬 대학의 노박 교수가 컨셉 맵이라고 하는 필기법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토니 부잔이 마인드맵이라는 필기법을 장안하게 됩니다. 물론 다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은 컨셉 맵은 네트워크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필기하는 방법이고, 마인드맵은 트리 구조를 표현하는 필기법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는 뭐고 트리 구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구조는 지하철 노선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점들이 서로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구조. 통신 네트워크, 그죠? 누가 누구한테든지 전화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라고 하고요. 트리 구조는 쉽게 얘기하면은 족보 같은 거죠. 그죠? 크로스 될 수 없는 계층적인. 그래서 이런 필기법을 이제 창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마인드 웨빙이라고 하는, 거미줄이라는 뜻이죠. 마인드 웨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필기하는 방법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저희 나라에서도 생각 그물이라고 하는 필기법을 가르칩니다. 여기 있죠? 이게 마인드 웨빙이고요. 이게 생각 그물입니다. 그러면서 90년 초반에 유럽에서 2개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홍콩에 엑슨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단순하게 마인드맵을 컴퓨터에서 그릴 수 있는 수준의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초기에 나온 제품, 네? 시간 지났다고요? 제가 안경을 끼면 안 보여, 벗으면 안 보여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죠? 마인드 매니저라는 제품이 90년대 초반에 나와요. 나오고 토니 부잔하고 제휴해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다 몰랐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만들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정리할 도구가 필요해서 회사에서 쓸 목적으로 90년대 중반에 띵크와이즈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000년에 들어가면서 맵의 내용을
바로 MS 오피스, 특히 MS 워드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8년, 2010년 가면서 거의 7, 80개의 유료 무료 제품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인드 매핑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10년 들어오면서 저희 회사는 계속 주안점을 협업에 뒀습니다. 그때부터 2010년 초반부터 그렇게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 개념을 기반으로 한 PQ라는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 많은 제품들이 각자 자기 제품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 이제 지나왔어요. 거의 한 8년 동안. 그래서 향후에 이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이냐. 명확하게 지금 보이는 두 가지 트렌드는, 첫째는 개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시장입니다. 개인 시장은 학습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생산성 도구로 포지셔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시장은 협업,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 팀 단위로 이 기능 특징이 기존에 존재하는 많은 기업 솔루션과 결합되는 형태로 진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빼뜨렸는데 2016년도에 마인드 매핑 관련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로그에서 왜 마인드 매핑 소프트웨어가 메인스트림 프로덕트가 될 수 없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저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지만 소금을 음식이라고 내놓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은,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제가 추정하는 향후 내용하고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매핑이라고 하는 영역이 메인스트림 프로덕트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메인스트림 프로덕트가 이것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 두 가지가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부분들은 빅데이터나 AI, 그리고 IoT, 이러한 기술들하고 융복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과 접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관련된 이 분야는 저 개인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라는 많은 그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저희 나라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독서하면서 핵심을 요약하고, 그래서 그것을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요약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프로젝트하고, 대학 가서 사회 나와서 일할 때, 회의할 때, 기획할 때, 관리할 때 쓰고,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는 자서전 쓸 때 쓰고, 생애 전 주기에 학습과 업무에 사용되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저희들은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